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언급했던 이 대한상에 관련된 부분 짚어보죠. 이 영국의 이제 한 회사 이제 통계를 인용해 가지고 보도가 된 내용,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을 했는데, 오마이뉴스가 지난주 수요일 팩트 체크로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던 그 내용 같습니다.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사실상 첫 보도였는데요. 네. 국내 주요 언론이 대한상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지난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2,400명이 상속세가 높아서 한국을 떠났다 뭐 이렇게 보도했거든요.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통계 자체가 네. 좀 믿을 수 없는, 그래서 문제가 많은 보고서였습니다. 대한상의는 해당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보도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미 뭐 수많은 오보가 양산됐다 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질타한 이후에야 해명 보도 자료를 내고 네.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이게 대통령 질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대한상의 소관 주무부처의 산업부도 네. 이 해당 보도 자료 작성 및 배포 경위에 대해서 즉각 감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SNS를 통해서 이게 관계기관 및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 가짜뉴스로 유통되는 구조 자체를 네. 차단하는 음. 어떤 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 보도 자료 검증 없이 보도한 언론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 보니까 국세청장도 직접 나섰더라고요.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에 대해 전수 분석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그 분석 결과 한국인의 최근 3년 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음. 2,904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중 자산 10억 원 이상의 인원은 139명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음. 특히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은 39% 정도 되는데 음. 이 중에 자산가는 뭐 한 25%, 그러니까 전체 비율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앞서서 그 대한상인가 그 인용했던 통계처럼 2,400명이라는 숫자도 없었던 거죠. 그렇네요. 이 부분 재발 방지책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이제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SNS 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뜨거운 이슈가 바로 이 특검 추천 관련된 부분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특검 후보로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단 출신의 전준철 변호사 추천한 것을 두고 상당히 불쾌했다,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온 입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 공식 입장은 네. 특검 인선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음. 정치적 해석은 지양한다입니다. 하지만 물밑의 분위기를 보면은 해당 보도를 부인하진 않고 있습니다. 아하. 그럴 만도 한 게 김성태 전 회장이 이른바 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때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 알고 있었다. 뭐 8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를 위한 것이다. 광복을 위한 것이다. 네. 뭐 이런 진술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이 사건에 엮어버렸죠. 음. 게다가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한 바 있지만 이하영 전 부지사를 해유하기 위해서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열었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전 변호사는 뭐 이제 워낙 논란이 커졌으니까 음. 입장을 따로내고 나는 이제 대북 송금 사건과는 별개의 쌍방울 측 임진원 개인 횡령 배임 관련 부분만 변론을 했고 네. 그것도 잠깐 참여하다 나왔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음.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나 전 변호사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이 네. 검증 실패라고 고개를 숙였는데도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음. 있고요. 청와대 측도 만약 그 전 변호사의 전력을 몰라서 추천한 거라면 네. 그것도 무능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알고 추천했다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몰랐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청와대의 기류, 뭐 공식적으로는 글쎄요, 뭐 이제 차분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수면 아래 분위기를 보면 좀 부글부글하는 그런 기류가 좀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음. 아무래도 그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특검 후보 추천할 때 뭐 법사위원들과 어떤 상의를 한다든가 네. 이런 기본적인 어떤
루트를 잘 지키지 않았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도 이런 계속 이제 정청래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행사되는 절차랑 과정 등 속에서 굉장한 정무적 부담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비롯해서 이제 당청 관계가 계속 삐걱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언론에서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 앞서 장 대표 측에서 합당 제한 절차 논란이 좀 불거졌을 때도 네. 대통령의 뜻이 같다, 뭐 이런 취지의 음, 말을 좀 언론에 흘렸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 상당히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합당 제한의 배경이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연임을 위한 친문계를 규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 의심도 있잖아요. 근데 뭐 네. 이번에 지방선거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그 문재인 정부 때 문체부 장관을 지냈던 항의 의원이 임명된 거나 음, 뭐 갑질 논란으로 제명됐던 이진년 전 음, 대구시의원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이 또 의심을 좀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공소청 보안 수사권 문제인데요. 음,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는 좀 예외적인 경우에는 좀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공소청 보안 수사권은 그 뒤에 문제다라는 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직 설계에 있어서 보안 수사권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 뒤에 음, 입법이 또 남아 있다 이런 건데 이번에 민주당이 보안 수사권을 아예 박탈해야 된다라고 좀 당론으로 좀 못 네. 박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견이 있기 음.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도 약간 당청 간 갈등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고위 당정 협의회 사실 이제 당청 관계에 주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제 고위 당정 협의회 이것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이 입법 속도를 좀 사실상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이게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그 당정청 원팀을 좀 강조했는데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실장은 성과를 좀 내자라는 음, 쪽에 집중을 했어요. 네. 김민석 총리는 입법의 속도전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강훈식 실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못 옮긴다라고 했습니다. 음, 사실상 이제 여당에게 좀 비판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이러한 주문이 대미투자특별법이 음, 주로 배경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그간 쌓인 불만들이 압축된 워딩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음, 있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합당이나 특검 추천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쪽 설명으로는 네. 이 자리는 뭐 정책 문제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음, 그래요. 이 이제 모두 발언을 보면은 거기에 그 언중유골이라고 뭐 뼈가 담겨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일을 좀 잘 해나가자 입법 과제 빨리 처리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화제를 돌려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도 부동산 문제를 트위터 X에 얘기를 했습니다.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이었죠. 맞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는 것도 좀 이상하다. 음, 이 검설 임대가 아닌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 의견을 묻습니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 임대사업자를 두고는 통상 전월세 시장에서 주택 공급자 역할을 한다. 혹은 집값 상승을 위한 투기용이다라는 두 가지 음, 시각이 있는데 네. 의견을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음, 생각하십니까라고 의견을 물은 겁니다. 네. 일단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해서 이 등록 임대 사업을 좀 장려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임대료를 좀 적게 올려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음, 여기에 대한 혜택이 너무 과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당장 임대 물량을 늘릴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택 사모으기로 매물이 잠긴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음,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을 좀 물은 건데요. 이 네. 부분 좀 깊이 있게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논의를 지켜보죠.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